네, 이어서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장하고는 27분 정도 지나 있고요. 현 시점 내 포트에 대한 전략 어떻게 꾸려가야 가장 유효할지 이분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포토레지스트 다뤄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이슈가 됐었죠. 오늘은 종목별로 흐름이 약간은 갈립니다.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은 파란불 켜면서 솔브레인 3%대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 캠트로스와 YC캠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네요. YC캠 2.6% 오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흐름이 갈리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볼만하지만 생각보다 중일 갈등이 얇고 길게 가고 있다라는 것도 주안점을 좀 둘만할 것 같아요. 이 흐름 어떻게 보세요? 얇다. 두껍고 길게 가고 있나요? 포토레지스트 건든 순간부터 얇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두꺼워졌어요, 이슈가. 두껍고 길게 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산업을 건드렸다라는 부분이 좀 심각하긴 합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관광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네. 관광사업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과격하게 대응을 나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찌 보면은 일단 단일 잠깐 또 휴전 기간을 1년 동안 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일본이 갑자기 칼을 들고 그래 이번에 우리 차례다. 왜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계속 중국 죽이기는 미국이 항상 원하는 거다 보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라는 의미는 있어요. 지금은 시장 이제 전 세계 형태에서 편가르기예요. 확실하게. 그 모습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일단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들이 어제 이 뉴스로 인해서 일단 오늘장까지 연속성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네. 몇 가지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는 좀 시장사의 영향이다라는 좀 체크해 보시면서 몇 가지 종목 먼저 보고 추가적으로 보실 만한 섹터까지 한번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기준 내에서 일단은 뭐 전일 강세를 보였었던 캠트로스 있었죠. 네, 캠트로스. 네, 캠트로스를 좀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오늘은 강보합권 일단 유지는 해주고 있네요. 지금 강보합권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캠트로스 보면은 저는 오늘도 좀 노려보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이 종목들 보시면은 완전 바닥권이에요. 완전 바닥권 종목이고 이 종목들 보시면 요새 최근 바닥권에서 올라오시는 종목들 한번 딱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항상 2차 전지가 그 바닥권에서 상승세 뚫고 올랐었던 그 시점이 보이실 거예요. 전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섹터로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캠트로스 이번에 뭐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전액 용매 이시 가격이 지금 또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전부터 리튬, 전핵, 라이프6, 육불화, 인산 리튬 전체적으로 순환하면서 올라간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중국계 내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원자재입니다. 다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캠트로스와 같이 원자재 전문 기업들의 상승세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캠트로스는 오늘 기준 481선 아래로 이탈, 5,200원, 5,3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다는 점 체크하면서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전일 상한가 들어갔었던 이 대표 종목 위주로 좀 봤습니다만 다음 가능성이 있는 것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서로 한 방씩 지금 주고받았잖아요. 네. 한 방 더 주고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남았어요, 지금? 중국에서 맨날 카드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히토류? 그렇죠. 히토류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반사수혜로까지 이야기가 나올까는 좀 물론 두고 봐야 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테마성으로 다른 몇 가지 종목들 좀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온 그룹 좀 보고 넘어갈게요. 유니온입니다. 네. 자, 이 히토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 시장이 빠지거나 이렇게 악재적으로 움직일 때 항상 좀 반영을 해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아니면 KC그룹주나 여러 종목들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유니온인데 이 종목들은 시장에 빠질 때마다 항상 바닥권에서 반응해 줬다는 점. 추가적으로 이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유니온도 오늘장 보세요. 시장이 오늘 쉽지 않죠. 네.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내에서 보시면 별다른 이슈는 없는데 1.8%가량 상승분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좀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테마로서만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 종목이 좀 움직임을 보이려고 한다. 한 2에서 3%가량의 좀 어느 정도 상승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타이밍 내서 단타 정도로 좀 노려가 보셔야 되는 섹터지
장기적으로 노려보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자재 쪽 가장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습니까?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요. 고려아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 뭐 로봇주, 히토류 관련주 내지는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탈중국 수혜입니다. 탈중국 수혜.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 히토류와 원자재 소재 쪽에서 탈중국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 만큼 현재 고려아연 오늘 기준 내에서도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어찌 보면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져갔지만 결국에 뭐 타 국가, 동맹 국가를 토대로 계속해서 이런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탈중국 수혜주 쪽으로만 팔로잉 하시면서 이런 2차 전지 내지는 원자재 쪽 소재단들, 반도체 소재단들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서 캠트로스와 같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가져가는 아예 소재 전문 업체들, 고려아연, 캠트로스와 같은 종목들을 지금 같은 시장에서 관심도 높여보시면서 나는 지금 현재 시장이 좀 흔들리고 악재성이 해소가 좀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중국이 보복으로 나오면 뭐가 나온다? 히토류밖에 없다. 그 점까지 기억하시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와 같은 종목들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는 역시나 두 마리 토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트로스는 지금도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조금 더 미래를 먼저 보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히토류 안에서 유니온 그룹주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로는 로봇 연일 강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증권 측에서 현대무벡스에 대해서 물류 자동화와 로보틱스 선도 기업으로서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도 기대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해외 사업 확장 그리고 매출 확대로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 아주 뿜뿜한 리포트를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로봇이 휴머노이드도 많이 다뤘지만 역시 물류 자동화 쪽으로 제조업 쪽으로 좀 점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계속 강한데 지금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어떤 얘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로봇 이야기를 계속 며칠 내내 좀 꺼내고 있는데, 로봇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로봇을 보진 않을 거예요. 시장 지수를 좀 먼저 같이 보고 넘어갈 겁니다. 네. 뭐 포토레지스트 같은 이슈는 단기성 테마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 장기적인 이런 목적성 원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렸고, 로봇을 가져 나오면서 지수를 먼저 보자 말씀드린 거는 코스닥 먼저 확인을 하고 갈게요. 네. 코스닥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네. 기준 코스닥 종합지수는 현재 918포인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수 이야기를 왜 꺼내왔냐면은, 지금 시장 보시면은 전일 일본의 금리 인상 발언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 불안정성, 아니 분명히 12월 1일이면은 QT 종료 날이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 더 풀리고 연말 랠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눌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지금 당장 해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위치도 보시면은 지난 우리가 원하고 있는 1000스닥짜리 보이시죠? 주봉으로 지금 주봉입니다. 네. 주봉 자리에서 원하는 1000스닥짜리. 이 자리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코스닥 내에서 2차 전지 로봇 바이오다. 근데 바이오가 지금 오늘 좀 개별적인 이슈성들로 분위기를 치면서 쉬고 있어요. 여기서 올려가줄 애들, 그럼 무조건 두 개 붙어 있는 로봇이랑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장 초반 대비해서 어때요? 로봇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딱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 강세적인 흐름으로 전환하는 형태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 언제쯤 돌파할까요? 지금 당장 돌파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 영향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FOMC 전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전일장 미국장 흐름도 보시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12월 1일 날에 QT 종료라는 먹이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런 표현을 썼다시피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흔들릴지언정 저는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900포인트 내지는 880포인트 내외까지 버텨준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강세를 보여주면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 종목들은 뭐다?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무조건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서 당장 이슈성들이 이 FOMC 전후 내외까지는 유지가 될 거예요. 오늘 아직 당장 화요일이고 이번 주는 좀 흔들림이 많은 주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로봇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현대무벡스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무벡스 차트요.
현대모백스 좀 아쉽죠. 제가 너무 짧게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손절을 맞아요. 치고 지금 반등이 맞아요라뇨.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주시지. 네,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손절을 일부 좀 건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장기 큰 수주 건수를 따오는 거는 역시나 대기업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0,000원대에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장 차이가 딱 있어요. 자, 지수에 대해서 좀 일부 상승이 이제 둔화되고 지금 일주일 내 변동성이 심할 거예요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죠? 변동성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변동성 높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었죠? 작은 종목군들. 가벼운 종목들. 그렇죠. 그런 네.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변동성이 높은 겁니다. 다만 현대모백스가 지금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 전망이 그럼 낮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전혀 아니겠죠.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결국 로봇 자동화 공정과 그 추가 수주 이력까지 계속해서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로봇 쪽 홀딩 하셔야 된다. 없으신 분들께서는 그럼 이런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은 눌릴 때 담는다. 종목 관점 계속 유지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냐? 5일 이동 평균선 내에서 좀 떠 있어요.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10,000원 내외, 9,000원 내외 단위 한 번 더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대모백스 여타 다른 로봇 종목들 지금 요새 바닥권에 있는 녀석들이 강하죠. 그 녀석들 대비해서는 역시나 아직은 좀 더 비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강했었던 종목이 바로 SBB테크였었죠. 네, SBB테크요. 와, 근데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오늘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9%, 9.8%, 10% 가까운 상승 보이다가 오늘 장 보시면 어때요? 음봉으로 윗꼬리 전환을 한 모습까지. 차익실현 분 욕구들이 굉장히 거세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있고 차익실현 분은 눌린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를 살까 아니면 대형주를 살까? 현수아는 혹시 뭐 사고 싶으세요? 전 눌리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 기대하면서 대형주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이런 눌린 장세가 나오면은 그럼 대형주를 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소형주 이미 우리는 눌림 바닥권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상관없어요. 그냥 홀딩하셔도 좋습니다. SBB테크 아직 목표했었던 4만 원까지요. 아직도 더 남았어요. 홀딩입니다. 아직 다른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장 같이 나 아직 로봇주 없어요. 네. 앞으로 26년도에 삼성이랑 LG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출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2차 전지를 토대로 제가 계속해서 26년도, 30년도까지 주문 건수 꽉 찼습니다. 로봇 계속 발행 더 나올 거예요 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계속 홀딩 자리입니다만 없으신 분들께서는 그럼 지금같이 시장이 눌린 구간이 왔을 때는 대형주를 사야 된다. 대형주를 사야 되는 이후 지수에 대한 상승분이 나올 때 강하게 드라이빙을 걸어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눌림 하락세에서 하락폭이 가장 덜 맞을 수 있는 종목은 대형주 쪽이라는 점까지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래서 오늘은 로봇 대형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봇 대형주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거의 답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로봇 대형주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바로 공개드리도록 할게요. 네, 로봇 안에서 어디를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세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다수 보이긴 하는데요. FOMC 전까지는 흔들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눌림 자리에서 노려볼 건 대형주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리뷰로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로봇 리뷰를 어제도 좀 다뤘다 보니까 했었어요. 한라캐스트부터 우린 BTS, 유진 로봇 같은 경우를 다뤘었는데 이 세 종목 역시나 계속 쭉 가져가 보자 의견이시겠죠? 전체적으로 좀 과열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도 몇 종목 보이기는 해요. 빠르게 한 종목씩 보고 넘어갈게요. 네. 한라캐스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라캐스트부터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3만 원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 지난 고가 13,000원짜리에서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성격이 급해요. 이 녀석의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저항대를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13,000원 내외가 이제부터는 지지라인입니다. 13,000원 이탈 여부. 지금 일부 갭이 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좀 생각해 두시고 대응할 자리긴 합니다만 우리 바닥권부터 잡고 오신 분들께서는 13,000원 내지는 지난 고가 자리 14,000원짜리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홀딩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시장이 갈림길이에요. 지금 뭐 이제 FOMC 내외로 그래서 반등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폭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달릴 겁니다. 단기적으로 눌린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이 지금 열렸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서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한라캐스트를 100% 거의 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0에서 30% 정도 일부 현금 정도 딱 거두시고
이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라는 수익이기 때문에 20에서 30%만 던다고 하셔도 이미 충분하게 큰 수익금과 원금에 대해서 안정성은 충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라 캐스트도 보여드렸고 우린 PTS도 보여드릴게요. 우린 PTS도 수익률 67%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로봇주 우리가 바닥에서 눌렸을 때 담은 종목들이 다 50, 60% 넘어가고 있어요. 연타석을 계속 치고 있는데, 자, 우린 PTS도 이렇게 보시면 5일 이동 평균선과 지금 어떻습니까? 갭이 크게 벌어졌죠. 자,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60% 이상의 수익률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는 지금 현금을 챙겨놓자. 자, 그리고 만약에 FOMC 내외 전후까지 이번 주 변동성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상황에서 눌림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현금 확대 내에서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한 종목에 대한 전체 비중을 다 털리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닥권부터 잘 짚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유지 충분히 잘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진 로봇 보고 갈게요. 네, 유진 로봇 가장 최근에 매수했던 로봇주입니다. 좀 제일 아쉬운 녀석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직 상승분도 좀 많이 남았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홀딩 관점 그대로 유지해 보셔도 괜찮다 말씀드리면서 어제 편입했던 것도 한번 좀 볼게요. 아지넥스텍까지 빨리 보겠습니다. 아지네스텍이요. 이 종목은 아직 크게 상승분 자체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아지넥스텍까지 말씀드린 건 아지넥스텍은 개인적으로 차트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아지넥스텍이 어제 기준으로 뭔 얘기가 나왔으면 자사주 소강 이슈가 나왔었어요. 시총 대비 10%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5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전일장 내에서 소강 뉴스가 나오니까 급등이 나왔는데 시장세에 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은 하락분이 어떻다? 네, 크게 제한적일 겁니다. 하락이 제한적인 형태에서 버티다가 추가적인 호재 건수 로봇주들 저평가 구원이 부각된다면 충분히 목표했었던 가격만큼의 상승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로봇주의 순환매는 26년도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대형주로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희가 눌려 있을 때 잘 담아뒀기 때문에 수익률이 60%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비중은 적절히 줄여가면서 가지고 가시고요. 특히나 오늘같이 눌림목 안에 있는 종목들은 대형주 위주로 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로봇주 안에서 대형주 담으신다고 스포해 주셨습니다. 어디 들어가요, 오늘은? 너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 매일 말씀드렸었던 sek터 종목들 하나기도 하고 코스닥 시총 10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이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목 현재가 43만 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뭐 당연한 종목이고 이 종목을 노리는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노린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 사업 그리고 이 종목 모두가 아시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내에서 삼성전자가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를 수밖에 없는 기업들, 지금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누구 나오고 있습니까? 삼성, LG, 현대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 제조업 그리고 해외 제조업까지 지금 확장하고 있는 대기업들 이야기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기업과 연관성 있는 이 종목군들 위주로만 편승을 하셔야 되고 감속기나 이런 쪽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면 삼성전자, 현대차, LG 공장 그리고 옆에 테슬라 해외 전체적인 큰 기업들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빠지면 빠질 수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차트요. 네, 자, 삼성에서 LG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총력전 같은 경우 일단 26년도 상반기 출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6년도 상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대치는 어디까지 가져간다? 26년도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점 보시면서 차트 보실게요. 현재 지금 보시면은 오늘장 내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 내에서 이거래간의 눌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지넥스텍과 어찌 보면 좀 비슷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현재 자리에서 좀 매수 노려보기 딱 좋은 차례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앞으로 코스닥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도 20% 넘는 갭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급등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성은 누구한테 있다? 로봇한테 있다. 왜? 로봇은 피지컬 AI고 우리가 아직도 AI에 대한 관심도와 투자에 대해서 우려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녀석은 누구였죠? 2차 전지였죠. 그래서 로봇과 2차 전지 전략을 계속 믹스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이 두 섹터가 갈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53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추세 이탈 나오는 3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편입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하단 참고해 보셨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